하늘과 동해가 맞닿은 그 선 너머에 전설의 섬이 있다고 옛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들마저 섬의 비경에 반해 돌아갈 시간을 놓치고 바위가 되었다는 섬. 바닷속에 뿌리를 박은 채 불쑥 고개 내민 산에는 성인이 산다고들 했습니다. 일년의 절반은 비와 바람, 그리고 높은 파도가 휘몰아치는 곳. 그리하여 악착같이 살아남은 풀 한 포기, 돌 한 조각에도 기나긴 생존의 투쟁사가 축적된 곳. 전설보다 더 비밀스러운 진실을 품은 이곳은 생명의 섬, 진화의 화산섬, 울릉도입니다.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식물이 변해 나갈 때 그 변해가는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가 바로 울릉도이라는 것을, 분출되는 시기의 연령의 차이에서 아니면 분출된 높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형적인 그런 진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어민들의 산림 미천이 되어준 황금어장으로 독도와 함께 동해를 지키는 민족의 섬으로 사랑받아온 울릉도. 하지만 대자연 울릉도의 진면목은 오히려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그 본연의 진가를 제대로 밝혀내 세계의 기준으로 울릉도의 가치를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완전한 최상의 자연임을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대자연 울릉도가 길고도 험난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동해를 박차고 나온 해가 황홀한 아침을 열어주는 한반도의 일출 1번지. 우리의 울릉도가 세계의 보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산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 세계자가 붙여야 되니까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가치를 지어야 되는 거고.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할 자산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산들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탁월한 보편성을 지녀야 하는데요.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10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연유산에 대한 것은 7번부터 10번까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7번은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를 지닌 곳. 8번은 지형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지구 역사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곳이고요. 9번은 동식물의 생태계가 생태학적, 생물학적으로 진화의 과정을 입증하는 곳. 마지막으로 10번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생물다양성 보존에서 의미 있는 서식지입니다. 이러한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 기준 이상만이 되면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7번 기준 단독으로는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7번 기준이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미적인 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1972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 등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12점을 등재했는데요. 그 후 30여 년이 흐른 2020년 3월 기준 세계유산은 전 세계 167개국에 총 1121점이 분포해 있는데요. 문화유산은 869점, 자연유산은 213점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에 비해 자연유산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뭘까요? 80%가 문화유산이에요. 그 다음에 20%가 자연유산이고, 왜 그러냐 하면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석굴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산, 예를 들어서 북한산을 얘기를 하면 북한산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산인데 전 세계에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산이 수천 개가 있거든요. 세계에 있는 거와 비교해서 가장 뛰어나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하는 거죠. 지구가 품고 있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들. 그런 최고의 자연 중에 최고를 가리는 것이 바로 세계자연유산인데요. 시대가 흐르고 자연유산의 수도 늘면서 지금은 세계인의 보물로 등극하는 그 도전의 문이 훨씬 더 좁아졌습니다.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야쿠시마입니다. 그때만 해도 뛰어난 자연미와 생물의 다양성만으로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죠. 今年の2月に、日本政府は沖縄と奄美の4つの島を新しい世界自然遺産に登録しようというんで推薦書を出しています。これはですね、本文が340ページ、付属書が1400ページぐらい、合わせて1700ページぐらいなんです。屋久島の時は30ページですね。ですから時代がかなり違ってきていると考えた方がいいですね。1990年代はですね、世界自然遺産になっている場所が少なかったので、ユネスコとしてはできるだけ、素晴らしい自然地域をあまり厳しい審査をするんではなくてです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결정하는 잣대는 더 엄격해지고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만큼 울릉도의 도전에도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울릉도가 가려는 이 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줄 곳이 있습니다. 이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마친 한국의 갯벌. 한국의 갯벌이라는 타이틀로 출사표를 던진 것은 충남과 전남, 전북에 있는 5곳의 갯벌입니다. 흩어져 있는 갯벌을 하나의 생태 벨트로 묶어서 세계 다른 갯벌들과의 차별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기준은 얼마나 충족할까요?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 연안에 형성된 갯벌과는 다르게 섬 주변에 형성된 섬갯벌입니다. 이 5개 지역은 등재 기준 8번, 9번, 10번에 있어서 국내 비교 분석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각 지역들은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부패적 가치를 대표하는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의 경우는 2019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의 검토를 통과했는데요. 실은 그것이 2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신청 서류의 형식적인 완성도가 좀 부족하다는 세계유산의 센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산 경계를 확인하는 데는 지역의 축척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점과 신청서 내에 통합 보호관리 체계가 소제목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유산 지역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의 종류에 있어서도 위성도, 지형도, 토지 이용도의 세 종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신청서 본문 내의 소제목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였고요. 해당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하였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는 한국의 갯벌.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5개 지방정부가 합심해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데요. 지난해 유네스코 실사단의 현장 실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제시된 보호관리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장 실사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위험 요인들이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데요. 덧붙여서 지역 주민들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얼마나 관여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전문가의 현장 실사까지 긍정적으로 마치며 도전의 구분응선을 넘은 한국의 갯벌. 이제 막 도전의 닻을 올린 울릉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유산을 등재 추진한다는 것은 그 등재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국가대표로서의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자부심도 대단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등재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도전 과제가 많을 뿐이다. 한국의 갯벌과 울릉도가 모두 도전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3면의 바다의 세계자연유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울릉도가 완주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최고 중 최고반이 가질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라는 명패. 그렇다면 우리의 울릉도는 지상 최고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대자연 울릉도를 찬찬히 깊숙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신의 조각품을 모아 전시한다면 이런 풍경일까요? 섬의 구석구석을 기암괴석들이 장식하고 있는데요. 장구한 세월, 바람과 파도와 햇볕이 깎고 뚫고 다듬어 지금의 모습들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암석들의 시초는 화산섬, 울릉도의 탄생과 맞닿아 있다는 건데요. 즉, 이 바위들은 화산 폭발로 용암이 솟구치거나 흐른 흔적들입니다. 적어도 400만 년, 500만 년, 아마 독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되어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제 그 바닷속에서 화산이 성장을 하다가 독도는 한 200여만 년 전에 이제 화산 활동이 이제 멈췄지만 울릉도의 경우는 그 수천 년 전까지도 이제 그 아주 왕성한 화산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화산이라고 봅니다. 약 4,500만 년 전 수심 2,000m의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물속에서 분출된 용암은 차가운 바닷물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식어 암석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수백만 년에 걸쳐 반복된 용암 분출은 밑바닥 지름이 30km나 되는 화산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울릉도는 화산재와 용암이 켜켜이 쌓이고 굳어서 된 거대 화산입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화산 용암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펑퍼짐하게 흘러가지고 얇은 그 쟁반같이 화산이 돼 있어요. 그냥 반면에 그 울릉도, 백두산 이런 것들은 높이가 3,000m 이상 되고 상당히 가파르게 이런 산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보다는 아마 울릉도가 더 큰 화산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화산섬이 있지만 울릉도는 평범한 화산섬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화산 활동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반면 울릉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건데요. 특히 울릉도와 이웃한 해산들은
동해 생성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입니다. 동해가 굉장히 특별한 바다예요. 전 세계에 동해 같은 바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섭입대가 내려가고 거기서 화산 활동이 되는 건 섬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호상열도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부터 육규섬부터 계속 이 섬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필리핀까지. 근데 그 섬 뒤에 깊은 바다가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별로 많지가 않고 움푹 있는 그 깊은 바다 내에서 화산섬이 있는 곳이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울릉도는 그런 특별한 지질학적인 세팅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이다. 근데 울릉도는 열점 화산도 아니고 섭입대 화산도 아니고 뭔가 지금까지 그 지구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화산일 수가 있다. 약 46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인류가 풀어낸 지구의 공식은 얼마나 될까요? 특이한 출생의 배경을 가진 울릉도는 화산섬 공식의 퍼즐을 맞춰줄 마지막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울릉도의 바다. 그 속에서 미지의 이야기를 캐내는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5년간 울릉도와 독도의 바다를 수도 없이 드나든 명종구 박사. 바닷물에 가려져 있는 울릉도 수중 세계를 생생하게 담은 울릉도 연안 생태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울릉도를 찾은 이유도 생태지도 제작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인데요. 그 초석이란 다름 아닌 정밀 수중 탐사. 오늘 바람 방향을 보고 대원들이 들어가서 해양 생태를 가장 이렇게 적절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장소를 골랐는데 지금 아마 여기가 햇볕도 좋고 물때도 적당하고 이래서 오늘은 여기 울릉도 물 밑에 이제 수중 생태 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수중 탐사를 통해 울릉도 바다의 수심별 분포 생물과 안반 상태를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런 정확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생태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울릉도의 바닷속엔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울창한 구릉이라는 뜻의 울릉도. 그 진면모가 바닷속에서도 발휘됩니다. 산소와 먹이가 풍부한 해중림은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키워내는 양육의 공간인데요. 특히 올해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릉도 바다에서 최초로 왕관 해마의 서식이 확인된 건데요. 머리 위에 있는 돌기부가 왕관 모양을 닮은 왕관 해마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귀한 왕관 해마가 울릉도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울릉도에 우리 해마가 이렇게 발견되고 서식한다는 것은 해양 생태계 지표, 특히 기대종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울릉도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울릉도 해양 보호구역 방문자 센터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울릉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탐방객들도 우리 해마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교육이라든지 노력 활동을 같이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왕관 해마로 짐작할 수 있듯 울릉도 바다의 큰 특징이라면 해양 생물의 종류가 다채롭다는 건데요. 그 비결은 해류에 있습니다. 울릉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독특한 환경에 속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대성과 온대성 어종은 물론 열대성 어종까지 이 섬을 찾아옵니다. 여기 바다는
우리나라 이 속초 바다하고 제주도 바다하고 이렇게 압축시킨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주도가 가깝고 겨울에는 우리 동해 북부의 그 차가운 바다하고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독특한 생물상이 이 한류하고 만류하고 교차하면서 이 우리나라 동해안을 이제 압축시킨 것처럼 남해안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 바다만의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08년 생태지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모니터링과 신층 탐사 결과 2019년 울릉도 6개 지점의 생태지도를 완성해냈습니다. 자, 그럼 울릉도의 가장 큰 부속섬 죽도의 수중 생태지도부터 구경해볼까요? 가파른 섬의 사면을 따라 갈조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돔과 개볼락은 연중 볼 수 있는 죽도의 터줏대감들이고요. 돌돔과 쥐치, 그리고 혹돔은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이면 이곳을 찾아옵니다. 울릉도와 다리로 이어진 유일한 부속섬, 관음도의 수중 풍경은 또 얼마나 멋질까요? 커다란 해식 동굴이 눈길을 끄는데요. 관음도 안반은 울릉도의 특산물인 홍합의 군락지입니다. 어류로는 망상어와 인상어 등이 연중 서식하고요. 따뜻한 계절엔 난류성 어종들도 만날 수 있죠. 생김새만 봐도 이름이 짐작되는 코끼리바위는 큰 구멍이 있어서 공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수면 아래는 가파른 안반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리돔과 인상어, 돌돔과 뱅어돔은 황금어장의 면모를 보여주고요. 안반 전반에 부채뿔산호와 소라, 둥근 성게 등 부착 생물들이 털을 잡았습니다. 등대가 세워진 쌍정초는 울릉도 바다에서 자연 생태가 가장 잘 보존된 곳 중 하나인데요. 한대성 해양 생물들이 군락을 이룬 게 큰 특징입니다. 세 개의 봉우리를 가진 수중암초 능걸은 강한 조류에도 끄떡없는 대황과 감태가 무성합니다. 그 해중림에는 다양한 어류들이 논일고 있죠. 마지막으로 물새바위는 크고 작은 수중 안반들이 발달한 곳인데요. 부채뿔산호나 히드라처럼 화려한 무척주 동물이 많아서 사진작가들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물속에는 섬도 있고 계곡도 있고 평야도 있는데 실제 물속의 서식처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또 그 생물 종의 구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거는 지금의 기록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자료를 축적을 하면은 우리가 생물학자뿐만 아니고 자원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기후 변화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그런 정량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예측하고 또 그에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점별로 쌓아왔던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울릉도. 그렇기에 울릉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무엇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했던 섬. 제주도처럼 말이죠. 울릉도와 같은 화산섬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첫인상을 압도하는 것은 아마도 섬 가운데 솟아있는
한라산의 신비로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데에도 한라산의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이 보면 한라산에 많은 식물이 자라서 한라산 때문에 이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약했었는데 우리 등재 신청할 때 당시에 용천 동굴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동굴이 1등 공신이죠.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지역에는 한라산과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그리고 성산일출봉이 속합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지역의 면적을 다 합치면 제주 전체 면적의 약 10%나 됩니다. 특히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는 지상 최고의 용암동굴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의 백미로 꼽히는 용천동굴의 발견은 그야말로 행운이었습니다. 2005년 도로에 전신주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이 동굴을 발견한 건데요. 그로부터 딱 2년 후인 2007년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반열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용천동굴이나 당첨물동굴은 용암동굴이면서도 불구하고 석회석 동굴 생성물들이 생성이 돼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모습을 갖고 있죠. 용암동굴이면 용암동굴 생성물이 생성이 돼야 되고요. 석회석 동굴이면 석회석 동굴 생성물이 생성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에는 용암동굴 속에 석회석 동굴 생성물이 생성이 돼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검은오름 용암동굴계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용암동굴이면서도 석회석 동굴의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는 희귀함 때문인데요. 용천동굴과 당첨물 동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이처럼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신비로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지구상의 극히 드문 진귀한 특징, 그런 비장의 카드를 울릉도도 찾아내야 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울릉도만의 그 무엇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울릉도의 숲에서 흔하게 만나는 너도밤나무를 필두로 섬초롱꽃과 섬백리향 등이 모두 이 지구상에 오직 울릉도에만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울릉도는 생겨난 이후에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물종이 울릉도로 이주한 다음에는 거기서 완전히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거죠. 생물종들이 고립되어 가지고 거기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울릉도의 고유한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릉도의 고유성은 당연히 높다고 할 수밖에 없죠. 울릉도의 식물들은 육지와 격리된 채 이 섬의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울릉도에만 있는 특산 식물로 진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특산 식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울릉도에 자생하는 전체 식물 500여 종 가운데 특산 식물은 무려 40여 종. 그렇다면 울릉도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특산 식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울릉도의 대표적 특산 식물, 섬나무 딸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산딸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들을 먹고 생활하는 토끼나 노루나 초식동물이 없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이거 내가
가시를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토탈 에너지를 이제 가시 만드는 데 투자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면 잎이나 그다음에 꽃이나 열매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섬에 들어온 식물들은 대형화의 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섬나무 딸기는 육지 산딸기와 달리 줄기에 가시가 없고 잎은 육지 산딸기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천적이 없는 울릉도에 살다 보니 가시는 퇴화하고 잎과 열매는 발달한 건데요. 이로써 섬나무 딸기라는 새로운 종이 탄생했죠.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식물들. 하지만 그 안에는 울릉도만의 진화의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울릉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A라는 섬에 위치하면 또 분도니까 B, C, D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물들이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요 독특한 환경이 또 있을 겁니다. 요 환경에 적응해서 본래 대륙 성구종하고 조금 다르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분지니까 가지가 갈라진다 이 뜻입니다. 반면에 울릉도는 하나의 단일 종상 화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지, 다른 종으로 이렇게 나누어 두 개의 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종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향상진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분지 진화는 대양섬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진화인데요. A라는 식물이 군도가 많은 섬에 들어와 본섬과 군도를 이동하며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다르게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화 초기 단계를 밝히기는 어렵겠죠. 이에 반해 울릉도는 섬이 좁고 군도가 없기 때문에 대륙에서 유입된 식물은 장소의 이동 없이 조금씩만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향상 진화라고 합니다. 세계의 다른 화산섬들과 비교할 때 울릉도는 이 향상 진화의 비율이 가히 압도적입니다. 울릉도가 형성된 이후에 그런 울릉도의 고유한 동식물들이 진화해온 그 과정 자체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울릉도를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기준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를 멈추지 않는 울릉도는 식물학자들에겐 살아있는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성균관대 김승철 교수의 연구팀도 식물 탐사가 한창인데요. 울릉도 특상 식물에 담긴 진화의 암호를 푸는 것이 이들의 과제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은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섬기린초에 관한 이제 기원과 진화에 관해서 연구하러 이제 저희가 왔거든요. 섬기린초는 울릉도 특산 식물로 섬 전역에 분포해 있는데요. 해안가에 사느냐, 산속에 사느냐에 따라 잎의 두께나 줄기의 모양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런 섬기린초 역시 향상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한 88% 종이 이제 고유종이 향상 진화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기원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 이제 섬에도 이제 그런 향상 지원이 퍼센티지가 높은 거는 없거든요. 울릉도 구석구석을 발로 누비며 채집한 섬기린초는 이후 어떤 연구에 사용되는 걸까요? 성균관대 식물분리학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언제 기원이 됐고, 그다음에 어디서 기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났는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울릉도에 있는 섬기린초도 과연 이제 염색체에 의해서 그런 다양성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조금 더 알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린초의 DNA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진화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그 기원과 진화의 방향을 찾아가는 연구.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관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는지 연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연의 실험실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좋은 예가 이제 울릉도가 될 수가 있고. 생물의 진화를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실험실. 하지만 식물학자들이 울릉도에 끌리는 이유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숲속에서 보물찾기 하듯 신종 식물을 발견해낼 수 있는 곳 역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서 최근에 발견된 신종 식물, 울릉 바늘꽃입니다. 일반적인 큰 바늘꽃과는 암술의 모양이 다른데요. 이 울릉 바늘꽃은 오직 울릉도에만 적은 개체가 남아있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어떤 특산식물이 멸종해버리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자라는 섬현삼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도로가 조금 숲가에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지금 계속해서 도로 확장이 되고 있고 생태적 지위가 점점 자기가 서식할 장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나중에 세계 자연유산 등재의 가치가 있거든요.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없어지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울릉도의 특산 식물이자 멸종위기종의 식물들. 울릉도가 세계의 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유네스코는 그 어떤 노력보다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で地域でその島に住んでいる人たちはこういうことをやるんですとかですね、そういう関係者が役割分担をして世界自然遺産の価値をしっかり守れるんだという計画を作る、目に見える形でですね、人類の遺産が登録されたらしっかり守れるんだよということを示すことが必要だと思います。 울릉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 그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다면 세계 자연유산을 향한 울릉도의 도전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지난 8월 식물과 해양 그리고 기후 같은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울릉도에 모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울릉도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 겁니다. 자연유산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나제네틱 스피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88%가 됩니다. 다른 섬 한번 보세요. 없죠. 이만큼 높은 데가 없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울릉도의 자연과학적 가치를 알리고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딱딱하고 학술적인 내용이 지루할 법도 한데 울릉도 주민들의 반응은 전문가들 못지않게 진지하고 뜨겁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모든 것들이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살아날 텐데요. 저는 그걸 여기 참가하신 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말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제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보물로 인정받기 위해 엄청난 도전을 시작한 울릉도. 길고 험난한 레이스가 될 이 도전에서 주민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자연에 기대어 살아왔고 살아갈 주민들. 이 섬을 귀하게 여기려는 그들의 노력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유난히 겨울이 길어서 먹을 것이 늘 궁핍했던 울릉도에서의 삶. 그 줄인 배를 채워 목숨을 이어준 건 목숨 명자를 쓰는 명이었습니다.
울릉도 밥상엔 사시사철 빠지지 않는 명이 반찬. 오늘날 먹을 것이 넘쳐나는 밥상의 경쟁을 당당히 뚫고 전국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올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이 울릉산 마늘을 한국의 특산 식물로 지정했습니다. 울릉도 명이가 거의 참 이름값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 먹이고 양식으로 그 참 반찬 대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경제 작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명이 따라올 게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든든하게 살림을 받쳐주는 명이. 하지만 문제는 명이나물 절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산과 들의 지천으로 돋아나던 명이가 귀해졌다는 건데요. 그러니 이번엔 주민들이 울릉산 마늘의 명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종자를 좀 구입해서 산에 좀 뿌려가지고 휴식년을 이렇게 좀 채가 길어가지고 또 좀 뜯고 하면 이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나 이런 늘 바람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명이나물만큼 인기가 높은 울릉도 특산물은 마가 목주입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그 시절, 마가목 열매도 명이처럼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자주 먹었었다는데요. 지금은 일부러 찾아서 먹는 울릉도의 진미가 됐습니다. 저보다 연배이신 어른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90살 되신 분들이라면 어린 시절에 그분들은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따서 먹을 수 있는 게 열매죠. 그 당시에는 무슨 이 열매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따서 드셨답니다. 그게 달면서 씁쓸한데 그 맛으로 계속 드시다 보니까 기침이 날 때 울릉도 사람들은 마가목 열매부터 찾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상비약 같은 거였죠. 그 마가목이 무사람들의 입맛까지 유혹하면서 마가목 나무는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요. 그 현상을 목격한 주민들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좋다는 평만 들어가지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배웠는데 이제는 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키워야겠다. 놓고 관상용으로도 보고 관광객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고 거리가 되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죠.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지금은 모두 아끼는 편이죠. 그전같이 나무를 비지는 않습니다. 울릉도 주민들과 울릉도 자연은 이 섬만의 독특한 환경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다가서는 첫걸음을 주민들이 내딛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멸종위기종의 특산식물을 지키려고 만든 울릉도 특산식물 복원사업처럼 말이죠. 도로변에 있는 거는 섬 현삼이가 도로 주변에 야들이 바닷물을 맞고 또 잘 크는 섬 현삼이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체수가 자꾸 줄고 없고 또 특산식물이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싶어요. 도로공사로 서식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섬현삼을 비롯해서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로 지정된 섬시호와 울릉도 특산식물인 섬꼬리풀의 증식과 자생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울릉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식물들을 일일이 찾아내 증식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씨앗을 이제 어디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산을 다니면서도 찾아가지고 씨앗을 하나하나 두나 모으다 보니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종을 하는 게 맞다. 이래가 이제 포트에다가 심어가지고 새싹을 내려가지고 옮기는 밖에 없죠. 이것도 지금 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로 지고 올라와가 물로 주고. 인간보다 먼저 이 섬에 정착해 치열한 생존의 역사를 써온 울릉도의 식물들. 그 가치를 알아주고 지켜주는 것. 주민들은 바로 거기에 그들의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해 보일지 모르는 이 출발점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라는 종착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존을 해야죠. 보존을 해야죠. 이거는 개체수가 자꾸 없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씨를 받아가지고 또 뭐 이식을 하든가 누구나 막론하고 다 같이 이 식물을 우리 울릉도에서만 귀한 식물인데 이거라도 보존을 하려고 하면은 다 합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존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연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그 등재 추진을 위한 그 초기부터 주민들과 더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지자체, 국가, 지역 주민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울릉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길고도 힘든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 도전의 레이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일 것입니다. 학자들은 세계의 기준에 맞춰 울릉도의 가치를 밝혀내고 주민과 행정기관은 울릉도 맞춤형 생물 보존의 전략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한 방향을 향해 각자의 노를 힘차게 저을 때 우리의 울릉도가 한반도의 보물섬에서 세계의 보물섬으로 영원히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